안녕하세요. 멘토 의사입니다. 저는 치과 의사 멘토 신명섭입니다. 저는 내과의사 멘토 김수정입니다. 한의사 멘토 김지혜입니다. 멘토 의사 멘토링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의사 된 거 후회한 적 없으세요?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 선생님은요? 처음부터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도 의사로 살면서 주는 만족감이 있으니까. 네. 저는 대학생 때 내가 의사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 멘토링을 좀 받고 나서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좀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 의사에서는 다른 유튜브들과는 다르게 정보성 지식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은 가치로운지 행복한지 그리고 비전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인지 그런 것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겠고요. 오늘은 이제 처음 시간이라서 서로를 또 알아갈 겸 해서 나는 왜 의사가 되었나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사실 평범한 걸 좀 거부하고 특별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의학 드라마 저희 때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흉부외과에서 응급 환자를 막 카트체로 끌고 막 수술실로 막 달려가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게 됐는데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니까 부모님은 의사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맨날 병원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저거 따분하고 이게 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이 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 영향을 준 어떤 형이 있어요. 그 형이 고민을 듣고서 야 치대 가면은 편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치대는 편하구나. 그래서 치대 가서 치과에 사는 부업이고 소설가를 주업으로 해서 살자. 그런 생각을 갖고서 치대를 들어갔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속았죠. 네. 김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된 그런 계기가 있나요? 저도 이제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서 느끼는 매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이제 원종수 원사님이라고 간증 비디오가 있는데 보신 분들이 네. 네,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비디오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거의 한 몇 시간 동안 하는 간증 비디오였는데, 환자를 치료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게 너무 이렇게 동경이 되고 감동이 돼서 이렇게 의사가 되면은 환자에게 깊이 다가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깊이 만날 수 있구나. 이게 참 되게 의미 있는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들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서 진로를 선택하셨네요. 저처럼 나중에 그래도 이제 만족해서 다행이지만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이렇게 자퇴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남들은 왜 자퇴하냐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의대, 치대 이제 한의대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주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해야지 되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그렇죠. 불편해야 그렇죠. 참 불편한 진실이죠. 예. 그래서 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안정적인로 사는 것 그것도 뭐 사실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가치를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의사분들이 어떻게 의사가 되었는지 또 조사를 좀 해봤죠. 성노가에 있는 회원 의사 선생님들에게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좀 대표적인 거, 공감이 될 만한 것들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병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6살 때 LGBT 소아대퇴골두 무혈성 개사증, 그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마다 다 이렇게 진단 치료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부모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던 중에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내 아들이랑 내 자식이라면 보조기 착용을 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이제 뭐 의료 윤리적으로는 환자의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부모님하고 이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이었고, 그래서 1년간 보조기 착용을 하고 나서 이게 다 낫게 됐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정도면은 축구 선수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큰 영향을 주는구나. 예, 그런 걸 느끼면서 의사가 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분 중에도 어렸을 때 백혈병 환자였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혈액종양 막 하시거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의료계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의사가 되기로 했다. 이런 답변도 있었거든요. 네. 네. 솔직한 답변이에요. 네, 저 아는 분도 간호사였다가 의사가 되신 분. 네네, 좀. 저희도 한의대에서 간호사였는데 한의대로 진학을 해서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그런 리더십 같은 거는 잘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그런 교육이 네. 의대 네. 교육과정 속에서. 사실 정말 필요한데.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초반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이 이게 막 삐진다든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줬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이제 때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또 지적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생각 느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서고 싶다. 우리가 성르가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를 담은 울지마 톤지라는 이야기를 보고 이게 굉장히 감명이 돼서 이제 환자도 치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교도 하고 싶다.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 네, 정말로 마음에 도전을 주는 나는 왜 평소에 그런 마음을 못 가져봤을까? 참 너무 반성이 되는. 울지마 톤즈를 본 적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울지마 톤즈 영화도 보고 또 이태석 신분 쓰신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그 책도 이제 집에 있거든요. 보면은 아프리카에 살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힘들 텐데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그 신부님의 가족들이 성교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네가 의사면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꼭 그걸 해야겠느냐. 신부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분이 공부하는 거를 되게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는데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수험생의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어렵고 그리고 뭐 의대 공부하는 과정도 당연히 힘들고 이렇게 좀 괴로운 과정인데 이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서 더 높은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아닐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저는 없어서 대학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들만 좀 이렇게 간추려 보았습니다. 멘토 의사 여러분 참 유익했나요? 앞으로 더 많은 주제들 이렇게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사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많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